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연속해서 자녀를 군사로 키우자 이런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녀의 정체성 시편 127편의 세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보내주신 선물, 그 다음에 상,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의 군사다 이런 얘기를 이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에 소개했는데요. 이제 군사편이죠. 그래서 군사에게 제일 중요한 훈련, 군사는 정말 훈련이 꼭 필요하죠. 첫 번째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 훈련인데요. 오늘은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웁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쵸?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자라고 집안에서만 성장하고 집안에서만 살아가고 어른이 돼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집안에서 잘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거죠. 그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강한 군사가 될 것인가. 이걸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데 벌써 뭐 유치원에 우리가 대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우리가 대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이제 수학이나 영어가 어려워지는데 그 공부를 우리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시험을 내가 수능을 대신 치러줄 수도 없는 거죠. 이미 그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이 모든 삶을 자녀의 삶을 부모가 결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녀는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얘기했죠. 너는 너 자신이 되라. 그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 책임감이 있는 말이에요. 너의 삶을 너가 스스로 사는데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이 스스로 적응하고 생존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때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스스로 적응하고 생존해야 될 때 필요한 것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스스로 적응하고 생존해야 될 때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러면 군사가 아니죠. 뒤로 물러가는 군사는 그때부터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자녀들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된다. 자신감은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자신감 있게 키워야 된다. 이것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신감 있는 자녀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가? 오늘의 적용 보니까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노력을 적어보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신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큰아들을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큰아이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짜던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도 더 크고 생각하면 좀 눈물 짓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큰아들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특별히 큰아이 어렸을 때 참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말로 많은 전학을 시키고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를 많이 전학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막 이 해외로. 그래서 내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음을 탁 없애준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집을 막 떠났을 때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형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형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냐.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조언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제 안에 가슴이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할까? 나는 수없이 절벽에 부딪혔는데 힘들었어. 뭐 이럴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수없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벽 앞에 섰을 때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좌절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의 삶에도 뛰어넘는 순간이 있고 거기서 주저앉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뛰어넘었냐? 그랬더니 특별히 영어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다니다가 콜로라도로 전학 가면서 이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고 힘들어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그 절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럼 어떻게 뛰어넘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큰아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정말 수없이 많이 절벽에 부딪혔는데 특별히 영어에 언어 문제가 근데 지금 형아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잖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내가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엄마 아빠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하면서 정말 이게 귀를 기울였거든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내가 이게 절벽에 딱 부딪힌 것 같았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 벽을 뛰어넘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애틀에서 학교에 전학 가서 제주도에서 시애틀로 전학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을 때 정말로 힘들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어,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다. 그게 뭐냐면 색종이 접기. 우리 큰아이가 제주도에서 1학년을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색종이 접기를 많이 공부했어요. 색종이 접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그 남은 색종이 몇 개를 우리가 들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접을 때 우리가 막 다 박수 쳐줬거든요. 어머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색종이를 잘 접어? 저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아이에게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 엄마를 가르쳐 주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학교에 색종이 접기를 한 것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평상시는 한 30개 접어가는데 그날은 15개 정도 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접어가? 그랬더니 아이가 한 말이에요. 엄마, 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제 우리 남편이 학교에 가봤더니 우리 아이 쉬는 시간에 우리 아이 책상 앞에 그 미국 아이들이 쭉 줄을 서 있더래요. 뭐 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가 접은 색종이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색종이 접기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얇은 색종이가 그때 없었어요. 약간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접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가 한국에 아는 그 고모한테 색종이 좀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색종이를 공수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색종이에 대한 접기에 대한 책까지 막 이렇게 여러 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색종이 접기로 그 장벽을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도 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무난히 친구를 많이 얻으면서 이 아이가 그 15개만 적어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뭐 정말 쉬는 시간만 되면 자기가 접은 색종이를 받으려고 정말 줄을 섰대. 그 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늘 혼자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과 친구 되는 법을 뭘까 하다가 엄마 아빠가 넌 색종이 잘 접어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달라고 하는 모든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아이에게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애 하나인데 뭐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태도냐면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특별히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자신감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는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태풍이 오죠. 막 돌짝도 있고 장벽이 있고 그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부모가 주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훈련인데 그것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이에 있는 장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한 부분에 자신감이 생겨요. 한 부분에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것에 자신감을 얻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아들이 언어 하나도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작은 색종이 잡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물어봐주고 나도 너에게 배울 수 있냐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학교에서도 능히 친구 사귀면서 말을 못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신감 생겨서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매 순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어의 장벽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동생한테 해주는데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저렇게 긍정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또 동생한테 잘 설명해주는 아들이었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나중에 또 칭찬을 했죠.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늘 이 메리골드 너무 많죠. 지저분하면서도 이건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태풍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아끼는 이런 꽃들이 가지가 쓰러졌고 가지가 끊어진 거예요. 화분도 하나 깨지고 그래서 정말 절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사는데 내가 가꾼 것들이 이렇게 태풍 하나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깨지니까 의욕이 처음에 안 생기려고 그래요. 다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어떡하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 작은 거 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막 과수가 다 떨어지고 논밭이 침수되고 집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또 이 코로나 전국에 또 막 직장을 잃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감을 잃고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거 가지고도 저도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다 이게 다 쓰러져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애들을 다 이렇게 잘 뭐 손질은 안 하고 탁탁탁탁 그냥 잘라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여기다 딱 꽂아줬어요. 그럼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지금까지 수고가 자라고 벌레 이기고 바람을 이기면서 꽃을 피운 이 수고가 뭐 태풍 왔다고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꽂아가지고 현관에 놔뒀다가 이것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애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 대접해 주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삶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훌륭해요. 순탄대로만 살아가는 것보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자신감이니까 특별히 서로 가족끼리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내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노력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번 좀 서로 가족끼리 얘기해 보시고 또 우리 엄마들 아빠들도 다시 일어나 할 때 누군가가 한마디 힘을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그런 훌륭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